합성함수, 역함수, 개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합성함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합성함수는 이미 친구들이 많이 배웠던 내용이기도 해요. 합성함수라는 용어로 배운 건 아니고 수학상에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보여줘 보면 요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x제곱 플러스 2x 뭐 제곱 플러스 뭐 4의 x제곱 플러스 2x 뭐 이런 식의 식이 나왔다고 하면 그 전에는 우리가 이거를 x제곱 플러스 2x를 뭐 t로 치환을 해가지고 식을 t제곱 플러스 4t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풀이를 시작했잖아요. 사실 이게 말로는 배우진 않았지만 그 용어를 배우진 않았지만 합성함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보면 fx라고 하는 녀석을 x제곱 플러스 4x라고 둬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gx라고 두는 녀석은 이 녀석 x제곱 플러스 2x를 gx라고 둬보면 이제부터 잘 보면 fx의 x 자리에 x제곱 플러스 2x를 대입한 식이 얘가 되죠. 그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대신에 x 자리에 gx를 넣어서 식을 만들면 얘가 gx의 전체 제곱 더하기 4 gx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할 거 아니야. 이 녀석을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말했냐면 fx의 x 자리에 fx의 x 자리에 gx를 집어넣는다고. 이 녀석이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f 합성 g를 뜻하게 된다. 요게 합성함수예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 전에 배웠던 치환으로 풀었던 문제를 이제 뭐 굳이 치환을 하지 않고 풀 수 있게 된다 정도로 이해해주면 되는 거고, 본격적으로 합성함수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좀 더 들어가 보면 두 함수가 있고 두 함수 f라고 하는 녀석은 x에서 y로 대응하는 녀석, g라고 하는 함수는 y에서 z로 대응하는 녀석이라고 봐보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x라고 하는 녀석, y라고 하는 녀석, 그 다음에 z라고 하는 녀석, 그 다음에 뭐 숫자를 뭐 이렇게 a라고도 보고 이쪽은 뭐 x라고도 보고 x 하지 말고 뭐 세모라고도 보고 z라고 하는 녀석은 뭐 별이라고도 보면 x에서 y로 대응하는 녀석은 f죠. 그 다음에 y에서 z로 가는 녀석은 g잖아. 그럼 a는 세모에 대응되고 세모는 별에 대응된다고 쳐보면 천천히 a를 대응시키면 f에 a를 대응시키면 세모가 될 거고, 그러니까 세모 대신에 fa를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fa에 대응되는 녀석은 별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g의 세모 대신에 세모가 fa였으니까 fa를 집어넣으면 별이 되더라. 그러니까 좀 더 깊이 가서 얘기를 해보면 f 입장에서의 정의역이 치역이 될 거고 g 입장에서는 이 f의 치역이 정의역이 될 거고 이 녀석이 치역이 된다. 그러니까 x 자리에 f의 함수값이 들어가는 구조가 우리는 요 녀석을 f 합성 g다 라고, 여기서는 지금 g 합성 f네요. g 합성 f다 라고 이해해주면 된다. 이게 합성함수 개념입니다. 아주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좀 복잡하고 오히려 이 예를 통해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역 치역의 관계가 바뀐다. 치역이 정의역이 될 수 있고 그 정의역에 대응하는 녀석을 읽는 거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서 f 합성 g 합성 f에 a를 집어넣으면 별이 나오는구나 라고 읽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따라가면 되는 거지, 길을. 그래서 읽어주면 합성함수 개념은 뭐 어느 정도 어렵지 않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알아줘야 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f에 치역이 있잖아. 지금 보면 치역과 공역이 g의 정의역이 되는 거니까 이 치역이 g 함수의 정의역에 부분집합이 되어야만 g 합성 f가 성립한다 정도까지는 기억을 좀 해주고, 그러고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강조하면 g 합성 f는
G의 X자리에 F를 집어넣는 거니까 이 녀석은 읽을 때 G 합성 FX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F 합성 G라고 하면 이번엔 누구 자리에? F의 X자리에 G가 들어가는 구조니까 F 합성 GX다 라고 읽어주면 합성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은 끝납니다. 이 정도 해주면 되고, 추가로 기억해야 되는 게 합성함수의 성질인데, 성질은 세 가지를 배울 거야. 세 가지. 근데 기억을 좀 어렵지 않으니까 기억을 좀 잘해봅시다. 첫 번째는 얘네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F 합성 G와 G 합성 F는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 걸로 잠깐만 봐보면 지금 이 F 자리에 G를 넣었었잖아?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G 자리에 F를 집어넣으면 이 식과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F 합성 G랑 G 합성 F가 같게 만들어주는 이거를 성립하도록 하는 미지수를 찾아라 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하게 만드는 미지수의 값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정도까지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고, 2번을 보면 두 번째는 얘는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결합법칙은 성립. 이게 무슨 말이냐면 H 합성 F 합성 G 괄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H 합성 F 괄호 합성 G가 성립이 된다. 사실 이쪽으로 가는 순서만 바뀌지 않으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 그러니까 방향성만 일치하면 괄호가 순서가 바뀌어도 성립하더라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항등함수와의 관계인데, 그 여러 가지 함수 할 때 i라고 하는 녀석이 항등함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i 합성 f는 f가 될 거고 f 합성 i도 f가 됩니다. 이때는 교환법칙이 성립해. 이때는. 근데 i가 뭐냐면 얘가 항등함수야. 그러니까 x라고 하는 함수고, 생각해봐. x 합성 f야. 그럼 이 x 자리에 f를 집어넣는 거니까 결국은 f가 나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fx 안에다가 x를 집어넣는 거니까 그대로 fx잖아. 그러니까 항등함수와의 합성은 자기 자신이 나온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이때는 교환법칙도 성립하더라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기본적인 합성함수 개념은 끝났다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예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예제 문제를 풀면 필수 예제 9번부터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에 나와 있고, F2 더하기 F 합성 F2 더하기 F 합성 F 합성 F2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풀 때 첫 번째 우리가 구해놔야 될 게 뭐냐면 F2를 구해놔야지. 벤 다이어그램 보면 F2는 얼마입니까? 3이 나오지. 그지?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뭘 구하냐면 F 합성 F2야. 그럼 이 녀석은 F의 X자리에 F2를 집어넣는 거니까 F2가 3이니까 얘는 F3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F3은 또 얼마야? 1이 나오죠. 그러면 이번엔 F 합성 F2가 되네? 그럼 천천히 봅시다. 여기까지는 앞에 배웠으니까 1이 나오겠지. 그럼 이 녀석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니까 F1을 구하는 문제가 될 거예요. F1은 다시 3이 되네? 그럼 결국 구하라고 한 녀석은 뭐가 되냐면 3 더하기 1 더하기 3이 돼서 답은 7이 나올 거야.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문제는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이 뭐냐면 그림을 한 번 더 그리면 돼. 2번 문제는 x 이거 좀 크게 그려야 되겠다. 0, 1, 2, 3 x
0, 1, 2, 3 x 0, 1, 2, 3 그럼 그대로 그려주면 돼. 0은 0을 쏠 거고 0은 다시 또 0을 쏠 거고 1은 3을 쏠 거고 3은 1을 쏠 거고 그 다음에 2는 3을 쏠 거고 3은 또 1을 쏠 거니까 그냥 두면 되고 3은 1을 쏠 거고 1은 3을 쏘겠네.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봐보면 얘가 지금 F고 여기가 F니까 지금 치역은 누구지? 0, 1, 3만 치역이 되는 거지. F 합성 F.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fx를 의미하게 될 거고 요 녀석은 F 합성 fx의 치역이 되겠지. 그러니까 뭐 치역은 중괄호 치고 0, 1, 3이 되겠다. 그림 조개 그려서 풀어주면 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10번.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문제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립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미지수 구하는 거지. 이거는 뭐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F 합성 G부터 봐보면 F의 X자리에 G가 들어가는 거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대입하고 그럼 F 합성 G가 되는 거고 그럼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AX 더하기 4A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고 G 합성 F 같은 경우는 G의 X자리에 F를 대입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X자리에 FX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얘를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 플러스 4가 되더라. 그러면 이제 같은 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AX 플러스 4A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랑 같아지죠? 그러니까 요 녀석이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4A 플러스 3이 1이 되더라. 그러니까 A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어렵지 않게 마이너스 2분의 1을 고를 수 있겠네. 이렇게 됐죠? 11번 필수제 11번을 보면 뭐 바로 합성을 해볼게요. 지금 일단 hx 구하는 거니까 지금 요 녀석만 보면 fx의 x자리에 hx를 넣는 거죠. fx의 x자리에 hx 그러니까 hx 더하기 2라고 하는 녀석과 gx니까 3x 플러스 1이 같겠죠. 그럼 뭐 hx는 어렵지 않게 3x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 뭐 2번 푸는 방법도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hx 자리에 fx를 집어넣는 거니까 x 플러스 2는 3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녀석을 x 플러스 2라고 하는 녀석을 t로 치환을 하고 그러면 x가 t 마이너스 2가 되죠. 이걸 모두 다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바꿔주면 h가 t가 될 거고 ht는 x 대신에 t-2니까 3t-2 더하기 1이 돼서 3t-5가 되더라.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제부터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따라와야 되는데 h 합성 f라고 하는 녀석이 gx다. 근데 gx도 1차고 fx도 1차야. 그러니까 1차식을 hx에 합성했을 때 1차식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는 뭘 또 생각할 수 있냐면 이 hx도 1차가 되겠구나. 그래서 1차식을 ax 플러스 b라고 생각을 하고 fx를 대입해서 여기 x 플러스 2 플러스 b가 되죠. 얘가 3x 플러스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얘가 어차피 ax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되죠. 3x 플러스 1가 될 거니까 a는 3이 될 거고 3 집어넣으면 6 플러스 b가 1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5가 돼서 fx는 3x 마이너스 5가 되죠. 같은 결과가 등장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hx가 3x 마이너스 5가 되더라 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1번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번 같은 경우도 뭐 2번처럼 풀어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H 합성 G 합성 F니까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이용합시다. 먼저 G 합성 F부터 구해. 그러면 G의 X자리에
fx가 들어가는 거니까 3의 x 플러스 2 더하기 1이 되죠. g의 x 자리에 fx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3x 플러스 7이 될 거고, 그럼 다시 이제 h의 x 자리에 3x 플러스 7이 들어가는 구조니까 얘가 지금 x 플러스 2와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럼 아까처럼 3x 플러스 7을 t로 치환을 하고 뭐 다 넘겨주면 3x는 t 마이너스 7이 되고 x는 3분의 1t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지. 그럼 얘를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으면 얘는 ht는 x 대신에 얘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3분의 1t x 대신에 얘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7 더하기 2. 얘는 3분의 1t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서 hx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더라 라고 판단해주면 됩니다. 12번을 봐볼게요. 지금 이런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이런 식으로 합성시키는 구조는 얘는 반드시 이 유형 문제는 규칙성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몇 번 해봐야 돼요. 몇 번 해보면 되는 건데 일단 해봅시다. f1x라고 하는 녀석은 x 플러스 1일 거고, f 합성 f가 f2라고 했으니까 f2x는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는 녀석이니까 얘는 x 플러스 2가 될 거고, f3x라고 하는 녀석은 3번 합성, 그러니까 f 합성 f2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x 자리에 x 플러스 2를 대입해주고 가보면 x 플러스 3. 규칙이 보이나요? 1, 1, 2, 2, 3, 3. fn은 그럼 어떻게 되지? x 플러스 n이 될 거다. 그럼 이제 다 했네. f10a라고 하는 녀석은 일단 f10x를 구해보면 얘는 뭐 x 플러스 10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a 대입한 녀석이니까 a 플러스 10이 돼서 얘가 30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가 20이 되겠다. 요렇게 뭐 어렵지 않게 a가 20, 그래서 a 값은 20이 나오더라. 13번으로 가면 오늘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울 수 있는 문제, 얘를 쉽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쉽게 푸는 걸 알려줄 생각은 없고, 오늘은 정석대로 푸는 걸 충분히 연습을 해야 돼요. 얘가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는 쉽게 푸는 게 써서 쉽게 풀면 돼요. 근데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오답률이 상당히 높고 배점도 커지니까 지금 연습을 충분히 합니다. 지금 시작을 해볼게요. 바로 지금 일단 글이라고 하는 녀석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녀석은, 그러니까 천천히 정리를 좀 해줘보면 맨 처음 해야 될 녀석은 뭐냐면 내가 누굴 구하는 건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f 합성 g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구나 확인을 하고, 두 번째 스텝 2는 지금 그림을, 그러니까 그래프를 식으로 먼저 바꾸세요. 식으로. 그러니까 먼저 f부터 만들어 보면 fx라고 하는 녀석은 모양이 두 개야. 지금 fx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그래프를 대충 여기다 그려놓고 시작을 해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요런 구조지. 2고. 그러니까 얘를 식으로 바꿔놓는다고 하면 x가 0 이상 1 미만일 때는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값이 2만큼 증가했으니까 2x 그래프가 될 거고, 1 이상 x가 2 이하에서는 얘가 계속 2로 일정하죠. 그러니까 뭐부터 구했다? fx를 식으로 만들어 놨고, 그 다음 두 번째는 gx를 만들어야 돼. gx라고 하는 녀석은 뭐 얘는 구조가 하나밖에 없고, 얘는 2분의 x 더하기 2분의 y는 1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일단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x 뭐 그냥 예쁘게 적죠 뭐 이렇게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플러스 2가 되더라. 얘가 gx가 된다. 그러면 식으로 다 만들었죠. 그럼 이제 스텝 1으로 들어가는 거야. 스텝 1으로 들어가는데
F합성 GX는 F의 X자리에 G를 집어넣는 거죠. 지금 이게 포인트인데 봐봐. fx라고 하는 녀석은 0 이상 x가 1 미만일 때 2x고 얘가 1 이상 2 이하일 때는 2였어. 스텝 3가 이제 이겁니다. 스텝 3는 x 자리에 gx를 대입하는 거야. 정말 이것만 하면 돼 일단. 그럼 어떻게 되냐면 f의 x 자리에 gx를 집어넣고 x 자리에 gx를 집어넣고 x 자리에 gx를 집어넣고 이렇게 x 자리에 gx를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gx 그래프를 잠깐만 다시 보면 이 2니까 얘가 여기가 2고 여기가 2네. 근데 봐봐. gx가 0 이상 1 미만이야. 그러니까 1인 선을 기준으로 얘를 1 만드는 녀석은 1일 때죠. 1을 집어넣으면 1이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녀석이 뭐냐면 0하고 1 사이니까 여기지 여기. 그러니까 스텝 4는 뭐냐면 대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스텝 4는 x의 범위로 만드는 거야. gx가 아니라 x의 범위로. 그러니까 gx가 0 이상 1 미만인 범위는 x가 어떨 때야? x가 1 미만. 그러니까 1 초가 x가 그 다음에 2 이하일 때 0 이상 1 미만일 때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얘는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따라갈 거니까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대입해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나오죠. 그 다음에 1 이상, 그러니까 여기 범위를 의미하게 되겠네. 이제 여기 범위는 이제 x의 범위를 따지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 0 이상 x가 1 이하가 되겠죠. 그때는 그냥 2야. 완성하면 됩니다. 뭐를? 이 녀석을 완성하면 돼. 이 녀석을. 그럼 봐봐. 이제 1 기준으로 0하고 1 사이에서는 2래. 계속 2 숫자 2 이렇게 2. 그 다음에 1 이상 1초가 2 이하일 때는 이 녀석을 따라간대. 그러면 1을 대입해보면 2가 되니까 여기가 연결될 거고 2 집어넣으면 0이 될 거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제 완성해서 그려보면 이 녀석은 뭐가 되냐면 이 그래프는 1까지는 2로 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2까지는 이렇게 내려오는 요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필수예제 13번은 이렇게 스텝 1, 2, 3, 4까지 나눠서 하는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되고 아마 이거 가지고 연습이 좀 덜 됐을 것 같으니까 하나를 더 풀어봅시다. 하나를 더 풀어보면 얘가 143번을 풀어볼게요. 지금 보면 천천히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지금 얘는 범위가 지금 주어져 있는 구조. 구하라고 한 녀석은 누구야? G 합성 F야. G 합성 F. 그럼 맨 처음에 스텝 1이 뭐였죠? 식으로 바꾸는 거지, 그래프를. 그러면 gx부터 보면 gx라고 하는 녀석은 모양이 두 개였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1 이상 x가 0 미만, 0 이상 x가 1 이하일 때 얘는 지금 그냥 마이너스 x 그래프일 거고 이 녀석은 그냥 x 그래프가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gx 그래프도 완성해보면 fx 그래프는 이 범위에서 0하고 2 사이에서 여기를 지나가고 그죠? 그 다음에 기울기는 x가 이만큼 증가하는 동안 y도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기울기는 1이 될 거고 1 집어넣었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럼 식으로 다 바꿨죠? 그 다음에 g에다가 f를 집어넣는 거니까 g fx x 대신에 f로 다 바꿔주면
마이너스 1 이상 f가 0 미만일 때는 마이너스 fx. 그 다음에 0 이상 f가 1 이하일 때는 그냥 fx.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다시 x의 범위로 바꿔줘야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일 때는 얘가 0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범위가 여기를 의미하게 되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0 이상 x가, 그러니까 0보다 작아야 되니까 1 미만이 되죠. fx는 지금 x-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고, 0 이상 1 이하잖아. 그럼 이번에는 여기를 뜻하게 되겠네. 여기를 뜻하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1, 0 사이가 되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 1 이상 x가 2 이하일 때, 그냥 fx 따라가니까 x-1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이 녀석을 그려주면 끝난다. 이 녀석을 그려주면 0하고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이거니까 0 집어넣으면 1이죠.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1 집어넣었을 때 0 나오고 2 집어넣었을 때 1이니까 얘가 이렇게 연결되겠다. 그럼 얘가 합성함수 완성. 여기까지 일단 됩니까? 이것까지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될 거고, 아마 지금 설명만으로 이걸 그리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반복해서 그려보고, 만약에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하세요. 꼭 송쌤한테. 그러면 좀 더 다른 문제들 가지고도 풀어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역함수로 갑니까? 역함수로 가보면 역함수는 합성함수보다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본인들이 받아들일 때. 그럼 천천히 한번 봐볼게요. 봐보면 역함수가 뭐냐, 말 그대로 역 한다는 거는요, 명제에서 역은 뭐였어?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를 Q이면 P이다로, 그러니까 바꿔주는 거지, 자리를. 역함수는 뭐냐면 X라고 하는 정의역이 있고 Y라고 하는 공역이 있을 때 F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집어넣었어. 얘가 A는 B에 대응이 된다고 하면 함수 어떻게 쓰지? FA가 B로 정의되는 구조죠. 역함수는 뭐냐면 거꾸로 가는 거야. 역. 그러니까 치역이 정의역이 되는 거고 정의역이 치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F 인버스 B는 A가 되더라. 이렇게 가는 구조가 F 역함수 구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정의역이었던 녀석이, 지금 얘는 지금 정의역이죠. F 입장에서 치역이 되는데 역함수 입장에선 얘가 치역이 되고 얘가 정의역이 되는 거야. 역함수는 말 그대로 요런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얘는 일단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좀 추가로 기억한다고 하면 그래프상에서라고 하면 그래프상에서는 그 그래프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려야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고, 이 개념은 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미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함수 구하기.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인데, 뭐 얘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x랑 y를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역함수 구하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역함수를 구한다라고 하면 뭐냐면 x에 대해서 식 정리를 한 다음에 x, y를 자리 바꿔주면 되는데, 예를 들면서 그냥 풀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쉬운 숫자, 뭐 예를 들어 2x 플러스 3은 y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첫 번째가 x에 대한 식정리. 그러면 어떻게 되지? 2x는 y-3이 될 거고
x는 2분의 1 y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그 다음에 x랑 y랑 자리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지? 완성해보면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 그러면 이 녀석이 이 식의 역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근데 잘 들으세요. 역함수를 구하시오라는 말이 없으면 무조건 얘로 문제를 풉니다. 요거가 훨씬 중요해. 그러니까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문제는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니까 우리는 얘를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요게 훨씬 더 문제 풀 때는 많이 쓰일 거야.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근데 만약에 직접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지금 이 예제는 너무 쉬워. 그러면 약간 좀 응용을 시켜보면 뭐냐면 응용 버전의 EX는 뭐냐면 범위가 주어졌을 때야.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정의역과 치역까지 바꾼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뭐 쉬운 숫자로 해볼게요. y는 x 플러스 1인데 x의 범위가 뭐 2 이상이다 라고 나왔어. 그래프를 잠깐만 그려보면 얘는 뭐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2 뭐 대충 대입해보면 여기가 3이 될 거고, 그럼 치역은 어떻게 돼? y는 3 이상인 녀석이 되죠. 그죠? 얘 역함수를 지금부터 구하러 갈 건데, 그럼 얘는 그냥 자리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1이고 y 마이너스 1은 x가 될 거고, 여기서 자리 바꾸죠. 둘이 자리 바꿀 거 아니야. 자리 바꾸면 x 마이너스 1은 y야. 자리를 바꿀 때 이 녀석들의 x, y도 자리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x가 3 이상이 될 거고 y가 2 이상이 된다. 만약에 직접 역함수를 구하시오 문제는 범위까지 주었을 때, 혹은 2차 함수나 뭐 이런 녀석들, 그리고 이제 뒤에 배우게 되는 무리함수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나왔을 때 x, y 자리를 바꾼다면 그 범위에 나와 있는 x, y도 자리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도 자리를 바꿔줘야 된다 라고까지 기억을 해주면 역함수 그리기까지는 뭐 스무스하게 정리가 될 거고, 역함수의 성질을 배울 건데, 역함수의 성질은 드모르간 법칙, 여집합의 성질, 이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f 역함수의 역함수는 f가 된다. 뭐 비슷하죠?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가 됐었던 거랑, 그죠? 두 번째, f 역함수랑 자기 자신을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옵니다. 순서를 바꿔도 똑같은 구조가 돼.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때는.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드모르간 법칙과 좀 비슷한데, 합성함수의 역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h 역함수 합성 g의 역함수, 자리까지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뀌면 안 돼. 마음대로 바꾸면 수 없어. 3개짜리였다고 치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녀석의 역함수라고 하면 h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이렇게까지는 기억해주고, 추가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게 이거야. 봐봐. f 합성 g가 만약에 h다 이런 구조가 나왔으면, 보세요. 만약에 내가 f를 구하고 싶어. f를. 그러면 좌변에서 g를 지워버리고 f만 남기면 되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얘를 f 합성 g의 오른쪽에 g 역함수를 합성하고, 내가 지금 좌변의 오른쪽에 g 역함수를 합성했잖아. 그러면 우변의 오른쪽에다가 같은 위치에다가 역함수를 쳐줘야 돼. 그러면
G 합성 G 역함수는 자기 자신과 역함수의 합성은 항등함수가 나오고 항등함수와 F가 합성하면 F가 나오니까 좌변은 F만 남을 거고 H 합성 G 역함수가 F가 될 거야. 요거까지는 기억을 해줬으면 해요.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알면 좀 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다 가르쳐줬던 내용인데 요즘엔 빠졌어. 그러면 우리가 아까 풀었던 문제 있지. 요거 11번 문제를 그냥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 알려줬던 대로 1번을 봐볼게. 1번을 풀어보면 봐봐. H를 구해야 되잖아. H를 이거 좀 색깔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뭐 어떤 색깔로 할까? 주황색으로 합시다. 지금 보면 F 합성 HX를 GX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H 구하고 싶잖아. H. 그러면 우리가 좌변에서 F를 지워야 돼. F를 지우려고 하면 이렇게 합성시키면 되는데 좌변의 왼쪽에 F 역함수를 합성했으니까 이 녀석도 왼쪽에 F를 합성시켜야 돼. 역함수를. 그럼 얘가 남는 애가 HX거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잠깐 봐봐. fx의 역함수를 구해놔야 되겠네? fx는 x 플러스 2였으니까 그럼 얘는 y는 x-2가 f 역함수죠. 그럼 얘는 x-2라고 하는 녀석하고 3x 플러스 1을 합성시키는 거야. 그럼 여기다 그냥 x 자리에 얘 집어넣는 거니까 3x-1이 나오겠네. 결과물은 얘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반드시 알 필요는 없어요. 뭐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하면 역함수에 이용해서 합성함수까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래프로 들어가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일단 역함수는 설명을 듣다가 눈치챌 수 있겠지만 x는 y 대칭이야. x, y 자리 바꿔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프를 좀 그려서 보면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fx가 이런 식으로 생긴 fx가 있다고 쳐보자. 얘는 x는 y 대칭이니까 y는 x, 이 구조로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얘가 f 인버스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잘 들어요. fx랑 y는 x가 교점이 있다면, 이게 중요해. 교점이 있다면이야. 그 교점은 fx와 f 역함수의 교점과 같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교점을 빼먹었네요. 교점과 같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봐도 지금 여기서 만나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교점이 있다면 그냥 fx는 x라고 둔 다음에 여기에 알파 값, 여기에 베타 값을 구하면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도 알파, 알파, 베타, 베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교점이 있다면이야. 교점이 없을 수도 있어. 교점이 없을 때는 y는 x 위에 그래프의 교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잘 안 나와. 근데 재작년인가 수능에서 y는 x 위에 교점이 없는 경우가 나왔어요. 근데 수학 카 범위에서는 그냥 fx와 만약에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 그냥 fx는 x를 두고 문제를 풀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기억을 해보시고 이제 예제 문제를 풀어갑시다.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 여기 있네요. 다시 한번 조금만 중요한 것만 기억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FA가 B면 F 인버스 B는 A가 되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 이용을 좀 해봅시다. 봐보면 직접 구하지 마세요. 직접 구하란 말이 있을 때까지.
fx 값이 나와 있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 나오고 f 인버스 7, 2가 되지. 그럼 봐봐. 보면 f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이야. 아, 그래서 이거 이용해가지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 나와. 얘를 이용할 거야. f 인버스 7이 2란 얘기는 f2가 7이란 얘기거든. 그럼 f2를 구하면 2a 플러스 b는 7이 될 거니까 얘네 둘이 연립하면 되죠. 빼주면 마이너스 5a가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그러면 a가 2가 되고 b가 3이 되죠. 그래서 a 값과 b 값을 구했네. 2번도 봅시다. 2번은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fx가 있는데 뭐 이거 굳이 지금 쓸 필요 없고, 얘를 보면 다시 f0가 2가 되지. 그러니까 바로 b가 2가 나오네. 그 다음에 f0 f 합성 f0네. 그럼 얘는 이미 f0가 2인 거 아니까 f2란 얘기네. f2가 3이란 얘기고. 그럼 이거 바로 대입해 보면 2a b가 2였으니까 플러스 2가 3이네. a는 마이너스 2분의 그냥 2분의 1이 되겠네요.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이제 구했지. fx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1 x 더하기 2가 되더라. 6을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6 집어넣으면 f6은 3 더하기 2가 돼서 5가 나오더라. 됩니까? 예. 15번 갑시다. 역함수가 존재할 때라고 나와있네.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라고? 1대1 대응이다. 그 다음에 그래프상에 있을 때 어떻게 되고? 증가 또는 감소해야 된다. 그럼 이제 가봅시다. fx는 모양이 두 가지로 쪼개지네요. 1기준으로 오른쪽과 1기준의 왼쪽. 1기준의 오른쪽은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 x 그래프가 될 거니까 여기가 2가 되겠다. 그러면 일단 이 녀석도 지금 오른쪽이 증가 중이니까 1의 왼쪽도 증가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울기 2의 1-k도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리고 1대1 대응이니까 연결돼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러니까 1을 대입한 녀석. 그러니까 2의 1-k 더하기 2k가 1이 되겠죠. 근데 이건 뭐 계산하면 뭐 나오나요? 그렇게 나오나? 1을 집어넣으면 2에다가 마이너스 2k. 그러니까 2가 나오니까 연결돼. 1이 아니라 2네. 그죠? 연결이 되네? 그럼 여기서 k 값의 범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제 범위만 구하면 되는데 얘 풀어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2-2k가 0보다 클 거고, 그러면 2보다는 2k가 될 거니까 1보다는 k가 작기만 하면 성립이 되겠네요. 됐죠? 역함수 존재할 때. 이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고 시험에도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함수의 조건. 16번 역함수 구하기인데, 이렇게 대놓고 역함수를 구하라고 할 때만 구하시면 됩니다. 대놓고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해주면 되지. y는 2분의 1 x 더하기 a네. 그럼 뭐 이제 가보면 y-a는 2분의 1 x네. 그러면 양쪽에 2 곱해주면 2y-2a는 x가 되고, 이 상태에서 xy 자리 바꿔주면 되죠. 그럼 여기가 2x-2a는 y가 된다.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다며. bx-2. 그러니까 b는 2가 될 거고 a는 1이 되겠다. 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이것도 값 구하는 거니까 역함수 구하지 마세요. 보세요. 역함수의 성질 이용하면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가 될 거고, 여기다 2 집어넣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맨 처음에 구해야 될 녀석은 요 녀석. 그럼 g 인버스 2라고 하는 녀석을 a라고 두면 ga가 2가 되겠네. 2. 그럼 a에다가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4는 2가 될 거고, 그럼 a는 1이 된다. 그럼 얘가 1이네. 구한 녀석은 뭐가 되지 이제? f 인버스 1을 구하시오.
얘 녀석을 네모라고 두면 F 네모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3 네모 마이너스 1이 1이 되는 거니까 네모는 3분의 2가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의 답은 3분의 2가 되겠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2번 F 합성 괄호니까 괄호부터 하면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가 될 거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F 합성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얘로 바꿔도 무방할 거고, 자기 자신과 역함수를 합성하면 얘는 항등함수 i가 나올 거고, 항등함수와 얘를 합성하면 G 인버스가 나온다. 구할 녀석은 G 인버스 마이너스 2니까 G 인버스 마이너스 2를 뭐 이번엔 세모라고 두면 G 세모가 마이너스 2, G에다가 세모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세모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러면 세모는 3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는 3이 나온다. 18번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요, 뭐부터 하냐면 빈 축의 좌표를 찍는다. 빈 축의 좌표를 모두 다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채워볼게요. 채워보면 지금 뭐 얘랑 일치할 거니까 여기가 A가 될 거고, 그죠? B가 될 거니까 여기가 B가 될 거고, C가 될 거니까 C가 될 거고, D가 될 거니까 D가 되죠. 여기까지 일단 됩니까? 빈축의 좌표를 다 채웠어요.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한 녀석이 F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A네. 그러면 얘가 1번부터 풀어내면 1번 풀어주면 F 인버스 A를 이번에는 뭐 네모라고 둬보면 F 네모가 A가 되면 되죠. 그지? 함수값 중에 A를 만드는 녀석은 누구야? B가 되지. 그러니까 이 네모가 B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B가 되죠. 그럼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바뀌었지. F 인버스 B를 구하시면 되죠. 이번엔 얘를 세모다 라고 두면 F 세모가 뭐가 되는 거? B가 되는 거. 그럼 F 세모가 B니까 B 만드는 녀석은 C가 되죠. 그러니까 세모가 C가 되니까 답은 C가 되겠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여기서부터인데 이제 다시 또 19번 fx가 3x 플러스 10이라고 나와있고 역함수가 이거라고 할 때 두 fx와 f 인버스의 그래프의 교점을 p, OP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이제 먼저 확인할 거, 아까 뭐라고 했죠? fx와 y는 x의 교점이 있다면 그 교점이 fx와 f 역함수의 교점과 같다. 그럼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지. 3x 플러스 12 x랑 교점이 있나요? x가 5 집어넣으면 되죠. 교점이 있네? 그죠? 교점이 있으면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은, 얘가 지금 x가 5고 y는 5가 나올 거 아니야. y는 x 위에 있는 거니까.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가 10이고 뭐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지금 얘가 그래프가 y는 x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5구나. 여기서 만나겠네. 여기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역함수도 어차피 얘 저부터 핀 거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지? 근데 이제 교점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좀 생각해보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되죠? 1대 1대 루트 2니까 5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답은 5 루트 2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지만 fx와 x의 교점이 있다면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이 그것과 일치하는 거야. 만약에 교점이 없잖아. 그러면 직접 f 인버스를 구한 다음에 직접 갖다 놓고 풀어야 돼.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와. 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예제 문제까지 다 풀어봤네요. 여기서 숙제를 내주겠어요. 숙제.
여기다가 숙제를 내주겠다. 숙제. 언제까지냐면 화요일 수업반은 수요일 수업반이 있고 화요일 수업반이 있죠. 지금 다음 주 화요일이 며칠이냐면은 9월 1일이야. 화요일 시작반 수업반은 9월 1일 01시까지 새벽 1시입니다. 수요일 시작반은 9월 왜 G를 쓰고 있어? 9월 2일 새벽 1시까지. 어디까지 숙제냐면 이걸로 봐야 되겠다. 어디 갔냐? 136조까지. 개념 원리 136페이지까지 노트에 풀고 책에 채점 후 사진 전송 말했어요. 이거. 그리고 화요일 반들은 화요일날 숙제 배달, 수요일 반들은 수요일날 숙제 배달. 그리고 그때 지금까지 나가 있던 프린트를 모두 다 검사만 되면 됩니다. 낸 친구들은 그날 첨삭받은 거를 돌려줄 거고, 안 낸 친구들은 그날 숙제를 다 내야 돼요. 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